Looking for the best music for your video?
지금까지 이런 연수는 없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주마패 고군분투하는 그대여라는 의뢰라는 주제로 2020년 서울 평생교육 전문성 강화 연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완벽한 소통법이란 주제로 유경철 선생님과 우리가 잘은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은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이라는 주제로 박혜진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 온라인과 비대면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만 소통은 여전히 중요한 역량입니다. 지금부터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이란 주제로 박혜진 선생님과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모두 노트북과 핸드폰 앞에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큰 박수로 박혜진 선생님을 동영상 상영 후에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 서울 평생교육 전문성 강화 연수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교육을 맡은 CJS 교육센터의 박혜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저 혼자서 항상 이렇게 박수치고 인사하는 거 늘 익숙합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조금 제가 귀를 더 크게 열어서 소머즈기로 열어놨더니요. 여러분들의 박수와 환호성이 한 번에 훅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자, 정말 유례없는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쵸? 코로나가 웬 말이에요. 네, 코로나. 솔직히 2015년도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디지털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도대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학술적으로 조금은 논의가 기업 쪽에서도 많이 거론되곤 했었는데 이제는 코로나라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정말 피해갈 수 없는 하나의 소통 창구가 됐다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항상 강의를 할 때 커뮤니케이션과 소통은 조금 다른 차원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소통은 바로 옆에 있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도 의사 전달이 잘 돼야 되는 게 분명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직이라는 곳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조직에서는 상사 또 상하 관계라는 과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의사 전달, 표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지라 또한 제가 오랜 시간 강의를 10년 이상 강의를 진행하는 과정들 속에서 그렇게 기업들과 소통하고 느끼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는 정말 이번에 이 미디어 소통과 관련돼서 강의를 딱 맡았을 때 진짜 이번 강의는 저 혼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이야기를 해보고 또 쉽고 또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PPT 화면 보이실 건데요. PPT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감 가시면 공감 간다고 댓글도 한번 좀 남겨주시고요. 또 하나 듣다가 이 내용은 좀 더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소통을 주신다면 여러분들과 오늘 이 시간 굉장히 즐겁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그래요? 우선 오늘 미디어 소통 역량과 관련돼서 결론을 한번 말씀드리자라고 하면은 앞으로의 이 디지털 안에서
온라인상 안에서의 우리가 뭐 언택트라는 영어보다는 우리말로 많이 소통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화면 진행, 뭐 화상 진행 이런 단어를 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이 온라인 속에서 우리가 소통이 되는 과정 속에서는요. 일방적인 전달보다는 주고받는 소통이 반드시 돼야 된다라는 게 오늘의 핵심 역량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우리가 어디든 새로운 곳에 가서 과거에 오프라인으로 시작됐던 연수원에 가서 뭔가를 했다라면 막 서로 악수하고 인사하고 했을 겁니다. 그쵸?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도 공간만 틀려졌을 뿐이지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카메라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한테 소리로 전달해 주면서 또한 여러분들은 저에게 이 채팅으로서 똑같이 인사를 즐겁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유례없는 이 연수 과정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라는 인사 우리 실시간 댓글로 한번 쭉 달아보실까요? 와, 네, 빨리 잘 올라오고 있어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뭐 정원 이시오, 네, 요렇게 네네, 야, 맞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채팅을 이루어져 가면서 댓글을 달아주는 이 부분이 최근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1단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어디든 정형화된 건 아직 없어요. 분명히 이번에 모든 사람들이 처음 겪었던 이 부분들이 또한 우리가 잘했던 이 부분들이 하나의 사례가 되고 진행이 되어서 이제 정착이 되겠죠. 그러나 어떤 공간에서든지 간에 인사를 하는 과정들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즐겁게 이 수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시작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이 연수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노트북을 틀어놓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뭐 이렇게 잠깐 움직여도요 마우스가 분명히 시작 전에 잘 뒀던 게 왜 갑자기 열리기만 하면은 이게 왜 안 되지? 그 사소한 부분들 하나하나가 갑자기 안 됐을 때 사람들은 더 큰 것보다는 사소한 거에서 당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검하는 과정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요? 여러분이 지금 듣는 입장이지만 저 또한 다시 우리가 거꾸로 체인지 돼가지고 제가 듣는 입장이 되고 여러분이 교수자가 됐을 때 사전에 점검했어요. 그런데 딱 실제로 화면이 열렸을 때 안 되는 경우 정말 많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바로 줌이었습니다. 네. 정말 잘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335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확인도 하고 해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웬걸 갑자기 딱 진행을 했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화면이 안 보여요. 뭐가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잠시만요. 나갔다 들어올게요. 라고 하면서 그러는 사이에 시간은 지나가 버리고 그래서 하루를 시작합니다라는 메시지 전달에 있어서의 소통 1단계 점검도 필요하고요. 두 번째, 수업을 준비됐는지 그런 확인 과정들도 저도 필요하고 듣는 여러분들도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준비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인사도 나누었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일반인들, 경력단절 여성들, 그 다음 기업의 중간 관리자들, 요렇게 케이스 바이로 해가지고 줌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퀴즈. 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경력단절 여성, 그 다음 일반 기업의 중간 관리자들까지 있었습니다. 가장 실시간으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 시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댓글을 가장 적극적으로 달아준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어떤 대상이었을까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경력단절 여성들, 그 다음 일반 기업의 중간 관리자들, 그 다음 일반적인 강의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아줬을까요, 여러분? 아마 제가 오늘 알기로는 기프티콘 선물이 엄청나게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요 내용에 여러분들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기프티콘 아낌없이 팍팍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대상일까요?
중간 관리자들, 네, 아린이라고 하신 중간 관리자, 네, 중학생, 중딩, 팀장님들,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를 어찌합니까? 네. 자, 여기서, 네, 경력단절 여성, 네,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이 정말 있습니다. 기프티콘을 팍팍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오히려 성인 학습자들은 줌을 거부합니다. 왜요? 왜일까요? 정답은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나 이거 아니어도 되잖아. 내가 지금 꼭 굳이 이렇게 어렵게 들어야 돼? 라고 하는 거고요. 학교도 가지 못하죠. 네, 너무나도 나가고 싶죠. 이거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를 가는 건지 2주일에 한 번씩 학교를 가는 건지 손꼽아 세어봐도 10번이 안 넘는 지금 현재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요. 너무나도 정말 목이 말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어떤 누구라도 소통을 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에너지와 열정이요. 가장 정말 넘쳐나는 대상 집단이 누구다? 바로 네, 고등학생도 아니고요. 누구일까요? 중학생입니다. 네. 두 번째 대상들은요, 또 누굴까요? 그전에는 뭐 일하기 센터 여러분 많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강의 나가실 때 너무 많잖아요. 지금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네, 해야 될 일 너무 많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너무 원해요, 가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요라고 부르짖는 두 번째 대상자가 누구냐면 바로 경력단절 여성들입니다. 사회에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요, 무엇이라도, 이거라도 내가 해야겠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맞는가 보다. 라고 하면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 줬을 때요, 정말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칭찬 한번 해주시는 겁니다. 이 상황에, 이 시기에 무엇이라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그러한 자세를 취해주고 있다. 그들과 함께 소통하는 거 칭찬만한 거 없습니다. 아시죠? 칭찬 돈도 안 들어가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네, 누구는 너무 아낌없이 말을 흘린다라고 해도 지금 너무 필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칭찬을 해주는 것까지 하게 되면은 바로 첫 번째 온라인 상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틀려진 거 없습니다. 공간만 틀려졌을 뿐입니다, 여러분. 네, 지금 뭐 제가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시는 내용만 봐도 그래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몰라서. 하지만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소통하고 있다, 어떻게 소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끊임없이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저 이외에도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년 동안 강의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인사라는 글자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붙여주면 인상이라는 글자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인상이라는 글자에다가 이렇게 획을 하나 딱 그어주면은 인생이라는 글자가 조합이 됩니다. 우리 인생 알 수 없어요. 네. 아직 갈 길도 멀다 하고 또 젊으면 할 게 많다라고 말하는 그 인생.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사를 잘하면 인상이 바뀌고 그 인상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정말 굳게 저는 그렇게 믿고 생활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게 너무 많습니다. 네. 그냥 인사만 잘했을 뿐이거든요. 또 하나 여기서 팁. 우리가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하는데 이럴 때 입만 움직이는 인사는요. 정말 가볍게 들려요. 기억에 나질 않아요. 의상이 특이해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데 상은 뭐냐면요. 사람은 상체와 하체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체가 움직여지는 인사를 했을 때인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저 봐라. 고개만 까딱까딱 하는 라는 거 안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이에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인사할 때 그쵸? 요렇게 살짝 맞장구도 되면서 상체가 움직여주는 요 동작. 이것도 바로 우리가 바디랭귀지 커뮤니케이션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너무 이거를 관가하고 지나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사 진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걸로 얻은 게 많고 실보다는 득이 너무 많은 사람인지라 항상 1000번, 10,000번 제가 좀 오래전이긴 하죠. 지금은 코로나이기 때문에 신입사원 기업 연수 갔을 때 인사교육만으로도 4시간 했을 때 아깝지가 않았다라고 그렇게 좋은 피드백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이 미인대칭 글자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께서도 수업 중에 활용하시면 너무너무 좋겠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네, 인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무표정, 특히 그거 아시죠? 줌으로 수업하는 교수자들의 대다수가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피드백이 어떤 거냐? 무표정이다. 소리가 안 들린다. 무표정이다. 소리가 안 들린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야기만 하고 있다. 이러한 피드백이 지금 또한 이 과정에서도 나오면 안 되겠지만 정말 많이 들리고 있는 피드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분 좋게 인사를 통해서 시작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화가 시작이 되면 한결더 부드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미인 대칭 기억합니다.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마스크를 썼지만 미소 짓잖아요. 눈이 웃고 있는 거 금세 보입니다. 안 볼 것 같은데 더 잘 보여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인사에 대한 중요성 정말 강조 많이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 있잖아요. 코로나가 아니었다라면 너무 아름다운 그림 아닙니까? 그쵸? 바닷가에서 네, 노년의 한 부부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지금 뭐가 빠졌습니까? 뭐가 빠졌죠? 정말 지금 네, 뭐가 하나 빠졌어요. 이제는 우리 이거 안 하면은 안 될 정도 아닌가요? 요럴 때 또 제가 기프티콘 한번 또 써야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뭐가 빠졌습니까? 여러분, 정답을 네, 바로 올려주시면 네, 그분들 잘 기억해 주셨다가 오늘 이러다가 기프티콘 한 분이 너무 많이 받아가시는 일이 생기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뭐가 빠졌습니까? 네. 그래요. 크크크로 끝나는 네, 뭐가 하나 빠졌네요. 맞습니다. 마스크요. 네, 마스크가 빠졌습니다. 마스크는 생활 속에 필수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 시작 전에 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느냐? 최근에 행동 수칙 요령으로 나온 하나의 규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 또한 현장에 나가서 오프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될 때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전달해 주시는 분께서 선생님께서는 마스크를 벗으셔도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마스크를 벗고 진행을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그 청강생들이 피드백에 뭐라고 썼냐면 수강생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만약에 강사님께서 비록 우리가 칸막이는 설치가 돼 있고 마스크는 썼다 하지만 비말이 다 튀길 수도 있는 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집니까? 강사도 사전에 동의를 다 받고 그런 다음에 원치 않는다라고 한다면 마스크 착용을 하고 강의를 진행을 해야 될 것이 맞는 것이고 공공기관과 장소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KF94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네. 제가 이제 덴탈 마스크를 쓴다든가 이제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가운데만 구멍이 나더라고요. 여기는 괜찮은데 하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덴탈 마스크는 이제 거기서 땀에 젖어서 정말로 그런 현상도 있고 해서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좀 참고해 주시면 너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활 속 코로나 이제 정말로 우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함께 가는 거죠. 뭐 없어진다라는 단어는 힘들 것 같고요. 함께라는 단어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 과정들이요. 많아져요, 여러분. 아시죠? 네. 그런데 디지털 바디랭귀지, 표정대화법. 네, 오늘 제가 이거를 조금 더 깊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줌 수업을 진행을 할 때요. 이제 실험적인 케이스를 계속해서 진행해 봤습니다. 다행히도 또 그렇게 많이 도와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줌으로 수업도 해보고 팀즈라는 마이크로소프트도 활용을 해보고 또한 녹화도 해보고 합니다. 의외로요. 우리의 모든 청중들은요. 정말 남녀노소 할 것 없는 대상들이요. 가장 선호하는 건 바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겁니다. 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은 녹화를 한동안 열심히 찍고 네, 뭐 올리고 또 그에 따른 피드백을 기다리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마 저 또한 처음으로 이 상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부족함일 수도 있겠지만 녹화를 했을 때의 피드백은 적었었어요. 네. 왜냐하면 뭐가 안 될까요, 여러분? 녹화를 하다 보니까 청중생들과 이게 가장 안 돼요. 지금 표정에서 제가 3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아이 컨택, 호응, 맞장구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안 돼서 설문의 피드백이 딱 나오더라고요. 네. 어떤 걸까요? 아이 컨택일까요? 호응일까요? 맞장구일까요? 뭘까요? 네, 너무 껌껌이 기프티콘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은 패스. 자, 표정에서 네, 이 3개 중에서 뭘까요, 여러분? 네, 아이 컨택, 호응, 맞장구 맞습니다. 네, 호응과 아이 컨택보다도요. 이게 호응을 해준다, 맞장구를 해준다라는 이 부분이 참 우리가 오프라인일 때는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녹화 방송을 하다 보니까 호응과 맞장구가 전혀 없다 보니까 그냥 선생님 혼자서 일방으로 하는 이야기, 그냥 들었다, 끝. 네, 뭐 좋았습니다, 끝. 근데 이런 피드백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바꿔보자, 어떻게? 라고 해서 네, 서로가 조금 시간은 걸리고 연습하는 준비도 필요했었지만 바로 줌으로 들어갑니다. 네, 지금 현재 모든 클래스가 줌으로 좀 많이 시작하고 있잖아요. 줌으로 쌍방향 소통이 되고 나서부터는요. 지금 여러분들 저에게 이렇게 실시간 채팅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셔요. 그렇죠? 아이 컨택, 맞장구 맞아요. 네, 아이 컨택도 안 되는 거예요. 저 혼자만 카메라만 바라보고 하잖아요. 저는 다른 데도 시선을 둘 수가 없어요. 오로지 어떻게 봅니까? 정자세로 보고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사인을 줍니다. 틀렸다라고. 그러니까 틀에 벗어나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녹화에서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소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쌍방향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줌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만 어떤 부분이 가장 잘 될까요? 아이 컨택, 호응, 맞장구.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이 컨택과 호응과 맞장구가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얼굴을 안 봐주는 비디오 화면을 꺼놓고 그 수업을 진행을 하거나 했을 때는요. 호응과 맞장구가 되지만 화면이 보이면서 서로가 얼굴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아이 컨택이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모 기업의 신입사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상사의 얼굴에 눈을 마주보는 것도 상사의 얼굴에 눈을 마주보는 거는 늘 긴장되고 떨리는데 왜 줌으로 연수교육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강사님 얼굴을 보는 거는 긴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이 컨택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아이 컨택을 좀 더 연습을 해야겠습니다라는 피드백도 있었고요. 또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어색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줌으로 하니까 그냥 너무 자연스러워서 잘 들어오게 돼요라고 하는 겁니다. 교수자가 어떤 강의를 월등히 정말 잘했다라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보이지 않는 것에서 단지 그들의 어색함이 조금 사라지는 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아이 컨택, 호응, 맞장구도 정말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바디랭귀지 표정의 대화법인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교수자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현장에서 강의를 진행할 때도요. 예를 들면 강사는 목소리에 색깔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질문을 할 때는 여러분 지금 이 과정에서 이 아이 컨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 아이 컨택이 중요할까요? 라고 질문을 던질 때도 액션, 네, 강약, 단지 그냥 소리만 전달하는 것 같지만 리액션, 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되게 적절하게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줌 수업에서는 더더욱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채팅이 왔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합니다. 네, 지금 채팅에 글을 주셨는데요. 제가 일단은, 네, 갑자기 채팅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목소리 톤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아시겠지만 기계에서 목소리가 전달이 될 때는요, 톤이 하나 다운돼서 들어갑니다. 이 타고 들어가는 게. 그래서 전달을 하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강의할 때보다 조금 더 높은 하나의 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지금 저희 이제 주변의 강사들한테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악쓰듯이 하되 기분 좋게 웃으면서 해라. 그냥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이거는 소음이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면서 미소를 지어가면서 수업하는 내내 강의하는 내내 최대한 표정에서 미소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 표정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었을 때 상대방은 똑같이 소통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맞장구를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온라인 안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바디랭귀지의 표정, 저는 바디랭귀지에서 오늘 표정을 잡았는데요. 아이 컨택, 호응, 맞장구 중요합니다. 딱 소리가 나야지 좋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소리 나는 거랑 이거랑 소리가 완전 틀려요. 그렇죠? 그래서 맞장구도 어긋나는 것보다는 딱 마주쳤을 때 기분 좋은 명쾌한 소리가 있듯이 호응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기서 또 하나 두 번째 팁 하나 드리면요. 우리가 줌 클래스를 진행할 때 어려운 질문으로 유도하면서 호응을 이끌어내는 것은 이제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채팅창에 들어오는 거 너무 솔직히 뭐 살짝 기대 안 했다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일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현장에서 우리와 똑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라고 하면서 그냥 공감 정도로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 했는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 채팅창을 보면서 정말 열이 후끈후끈 오릅니다. 지금 아마 이 자리에서 저한테 체온계 갖고 와서 온도를 재면 저 바로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가야 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디지털 바디랭귀지에서 보면 표정대화법, 아이 컨택, 호응, 맞장구. 우리 강사님들이 정말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 대화는요. 저는 이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라는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강의가 이제 토론으로 바뀌었습니다. 토론으로. 그전엔 제가 알려주는 사람이었어요. 네.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3요소가 있습니다. 메라비안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요.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호응과 맞장구와 관련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끌어내면서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대화하는 거. 그렇게 줌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아하니 그래도 자랑해도 되죠, 여러분? 네, 한번 자랑하고 싶어요. 40명과 함께 줌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42분 동안 단 한 명도 쉬지 않고 저에게 채팅을 1인당 10번씩 보내서 제가 그날 채팅창에 올라온 글자를 개수를 세어보니까 전체 20명의 강사들 중에서 800개의 대화창을 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노하우가 있느냐, 특별한 방법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데요. 특별한 방법 없습니다. 특별한 노하우 없습니다. 10년 이상 강의 진행했으니까 오래됐으니까 당연한 거 아닐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정말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말이 뭐지? 계획을 준비했다? 혼자서 핸드폰 들고요. 줌 어플 깔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끌어당겨가면서 계속 소통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물며 주변에 그냥 좀 만만하다 싶은 사람들 다 무조건 들어오게끔 해갖고 넘겨준 다음에 진행을 해보고 이렇게 섹션을 열어보고 해본 결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구나 라는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진행한 결과가 결국은 질문의 대화 속에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이끌어냈고 그 호응이 결국은 성공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계획하고요. 바로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안 되거든요. 저도 솔직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큰 소리는 치지만요. 엄청 기계치예요. 제 주변 사람은 저를 다 압니다. 정말로 정말로 보이는 거와 너무 틀린 기계치여서 상당히 다른 분들이 폰 모바일 뱅킹을 시작을 할 때 저는 한 2, 3년 뒤에 시작한 사람이라고나 할까요? 그 정도였지만 네. 결국은 계획을 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당할 재간이 없다라는 걸 정말 이번 이 시대 때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대화는요, 티칭이 아닌 코칭입니다. 질문으로 시작하는 대화. 나 오늘 어떻게 하지? 이거 내가 실기도 알려줘야 되고 실습도 알려줘야 되고. 제가 3주 전에요, 이제 종이공예 하는 분과 수업 진행과 관련돼서 이제 코칭을 하는데요. 하나하나 실제로 보면서 접는 방법이라든가 가서 알려줘야 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하니까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어떻게 진행을 하면 소통이 잘 될까요? 라고 했는데 정말 간단한 거였거든요. 어떻게 해요? 유치원생의 마음으로 돌아가서요. 네. 색종이 보이시나요? 색종이 들어보세요. 라고 합니다. 네. 그랬더니 줌에 모두가 색종이를 듭니다. 색종이 뒤집어 보세요. 네, 뒤집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한 거는요, 지금 이런 형태로 수업을 35분간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종이를 접을 땐 삼각형을 잘 접으셔야 되고요. 모서리의 맨 위 부분을 접으신 다음에 접으셨어요? 아니요, 모서리 부분 접으세요가 아니라 색종이 들으셨나요? 들어보셨습니까? 뒤집어 보세요. 자, 지금 손끝에 잡고 있는 엄지손가락 쪽에 양 모서리 우리 한번 딱 잡고요. 엄지손가락만큼 보이는 부분에 볼펜으로 동그라미 쳐주세요. 네, 양쪽 다 4개 쳐주세요. 요렇게요. 요렇게 한 다음에 본인이 자 보이세요 여러분? 잘 보이나요? 삼각형으로 접습니다. 삼각형으로 접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똑같이 접죠. 또 접습니다. 네. 잠깐만요. 우리 3번 네. 지금 반대로 접으셨나 봐요. 다시 펼칠게요. 하면서 요렇게. 그렇게 해서 하나의 모형이 나왔습니다. 장미꽃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채팅이 창에 뭐라고 올라옵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해 좀 처음 봤습니다.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또 하고 싶어요. 막 쭉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제가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할 때는요. 여러분 앞에 종이 다 펼쳐 보이셨죠? 깔아 놓으세요. 자, 접으세요. 네. 시간 없으니까 접고 넘어갈게요. 보이시나요? 네. 다들 제가 한번 해보시고요. 자, 5분 시간 드릴 테니까 5분 안에 다 접어서 보여주세요. 요렇게 하던 게 너무나도 익숙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의 대화는 어떻습니까? 줌에서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분이 앉아서 그냥 예를 들면 접어주세요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요. 사람은 대화를 나눌 때 움직임이 없게 되면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종이를 들었죠? 움직였죠? 알려줬죠? 그 다음 모션을 취해줍니다. 그러니까 화면을 보고 있는 사람이지만 계속 듣는 사람들도 몸이 움직여지면서 같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티칭이 아닌 코칭으로 수업 진행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잘 될 것이라고 저는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디지털 바디 랭귀지에서 정말 중요한 표정과 대화법 네,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아이 컨택 호응 맞장구 또한 질문의 대화로 시작하는 것 사소한 것부터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 넘어왔어요. 너무나도 다양한 플랫폼이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혹시 지금 이 채팅창에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 학교로 수업 가시는 분들은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나 중학교 선생님들은 네, 태블릿이라든가 아니면은 OBS를 선호합니다. 그렇죠? 네, PPT 안에 얼굴이 나와서 하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줌으로 하려고 하는데 왜 이거 아니요 저희 학교는 이렇게 하니까 그걸로 해주세요. 어떤 학교 가면 이걸 맞춰야 돼요. 네 어떤 학교 가니까 어때요? 그냥 녹화해 주세요.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희가 다 알아서 진행합니다. 녹화해 주세요. 정말 마음 같지 않게 아마 여러분들이 다양한 플랫폼을 접하지 않을라 접하지 수 없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피해갈 수는 없어요. OBS라고 하면 그게 뭔지. 얼마 전에 좀 우리 아무래도 이제 원예 쪽이라든가 자연 쪽과 관련된 강사님들 중에는 어느 정도 연장자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카톡이 왔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나요? 막 이렇게 했어요. 네, 반가워요.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OBS라는 걸 해달라고 하는데 혹시 그게 경인방송 근처에 있는 방송국인가요? 라고 이렇게 카톡이 오신 거예요. 그 제가 선생님 경인방송이요? 경인방 ITV 거기 방송 촬영 있으신 거예요? 아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저한테 OBS를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솔직히 방송 촬영을 하라는 건지 뭔지 잘 몰라서요. 라고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면 어머 강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서 지금 자존심이 너무 상해 있대요. 그런데 나이도 많은데 이거 몰라서 속상할까 봐 또 이런 마음이 들까 봐 조심스럽게 물어보는데 그게 뭡니까? 라고 해서요. 정말 같이 만나서 저도 자세히 잘 모르지만 이런 거라고 합니다. 라고 했는데 와우 우리나라 네이버 박수 한번 쳐줘야 돼요. 왠지 아세요? 그냥 뭐 제가 날아가기 이전에요. 또 OBS와 관련돼서 정말 많은 내용들이 아니 어떤 걸 선택해서 봐야 될까? 그게 고민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이거 위에 거 맞나? 이거 열어야 되나? 그런 정도로. 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모르는 거 창피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좀 모르면 어때요? 어머, 그 강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몰라요.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저는 그래요. 네, 전 정말 그럽니다. 그랬더니만 그러면요 라고 하면서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온라인 속에서의 다양한 플랫폼 속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준비와 계획이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말씀드렸죠. 그렇죠, 여러분? 준비와 계획을 이끌어나는 과정 속에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알고 싶다고 얘기해 주세요. 네, 뭐 어때서요? 우리 그걸로 속상해하지 말자고요. 그걸로 의기소침해하지 말자고요. 그걸로 괜히 내가 와 강사 밥 먹고 살기 힘든 이런 말까지는 하지 말자고요. 제가 최근에 우리 강사님들한테 다양하게 만나는 강사님들한테 3가지 주문합니다. 첫 번째, 힘들다 이 말 하지 말자고. 두 번째, 내가 이 직업이 진짜 맞나? 아 진짜 이거 해야 되는 건가? 이 말 하지 말자 그래요. 그리고 3번째 뭐예요? 해보자 그래요. 네. 해보지 않고 앞에 1, 2번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진정한 찐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앞전에 나왔죠. 질문식으로 하는 대화, 질문을 이끌어가는 대화가 바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다. 요 내용을 비슷하게 지난주 월요일에 다른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는데 학생이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정의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감히 정의는 내릴 수 없습니다. 왜? 2015년부터 나오기 시작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정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 9월부터 또 하나 더 막강하게 이 단어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2020년 2월부터 굉장히 일상 속에 파고들었거든요. 누군가는 정의를 내리겠죠. 그러나 우리는 강사 입장에서 교수자가 학습자를 끌어내야 되잖아요. 학습자를 끌어내는 그 과정 안에서 어떻게 그들과 소통을 잘할 것인가 그 부분의 커뮤니케이션에 중점을 두자라는 겁니다. 그 부분의 정의를 내려달라고 한다면 저는 질문을 이끌어내는 대화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는다라는 마음으로 인생에 공짜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현재 살고 있는 삶, 다가오는 미래, 미래가 어떻게 바뀔까라고 이제 누가 그래요? 와, 2020년도 디지털 사회 속에서 디지털 막 얘기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말합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업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패턴이 바뀌었어요. 너무 많이 바뀌었거든요. 직업군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뉴질랜드, 프랑스, 이런 영국 같은 데는요. 왜 갑자기 수학 교육을 강조하는지 또 하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지금 집에서 갇혀있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갇혀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과 소통이 되는 컨텐츠, 교육을 엄청나게 급속도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주과학, 수학, 그리고 생활전기? 저는 솔직히 생활전기라는 걸 보면서 전기? 이거 불 켜는 거? 이런 우리가 쓰는 전기, 전력? 이걸 말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요. 우리 살아오는 삶들이 있잖아요. 기록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작성하게끔 하는 그러한 과정의 컨텐츠들이 만들어지고 보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다가오는 미래에서 직업군이 바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컨텐츠와 관련돼서 세분화되고 쪼개져 가지고요. 그런 강의를 해야 되는 대상자가 필요한데 그 역할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그 역할자가 누굴까요? 여기서 또 기프티콘 한번 더 써고 가볼까요? 오늘 제가 너무 많이 쏘나요? 네. 자, 그 역할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맞아요. 나 아닐까요? 현재의 나라고. 맞습니다. 네. 현재의 나예요. 우리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바로 그런 부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흘러오는 정보에 하고 쓱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나랑 좀 생소한데 나랑 좀 분야가 틀린데 라고 해서 쓱 지나가지 마세요. 쓱 보세요. 진짜 보셔야 돼요.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아는 만큼 나의 미래에는 두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온라인 화상 되면 네. 코펜하겐 코펜 책이라는 제가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익숙한 것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익숙한 것에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너무나도 익숙했던 것들에 좀 자신이 있잖아요, 여러분. 네,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익숙한 것에 두려워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변화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디지털 기계 자체가 낯선 분들은 소통 능력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기계치. 이 기계치가 정말 박혜진이라는 이 기계치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요. 저와 같이 기계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하는 사람들은 왜 제가 아까 철저한 계획과 준비라고 말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알 수 있는 부분들을 저는 10번, 20번 들어야지 이 기계가 익숙해지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수업을 준비하기까지요. 강의 경력은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 이 자리에서 집안에서 미니 카메라 설치해 놓고 지금 정말 그렇게 연습의 연습. 저는 그래서 지금 올라와 주신 이 질문에 대해서는요. 연습과 준비와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솔직한 저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모든 사람들 만날 때마다 너무 익숙한 것에 자신만만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거를 좀 두려워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온라인이나 화상대면에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기계치 제가 하잖아요. 기계치는 제가 나중에 정말 훗날 누구라도 제 주변에서 저를 아는 사람들 물어보면 정말 저는 그 부분에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질문 주신 분들 한 번만 연습해 보세요. 두 번만 연습해 보세요. 그거 아시죠? 스피치에서 어떤 말이 있냐면요.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이틀을 연습하지 않잖아요. 내 주변이 압니다. 그런데 4월을 연습하지 않잖아요. 청중이 알아버려요. 청중이 저에게 반응하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의미로서 이렇게 해석이 좀 되고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화하지 않으면 피드백. 네, 이 피드백을 받는 가장 중요한 소통의 창구. 녹화를 줬어요. 녹화를 던져줬는데 녹화라서 끝나지 마시고요. 오늘의 녹화를 본 걸로 인해서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메시지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조금 불편해진 거예요. 불편한 진실이 많이 생겼어요. 솔직히요. 어떤 강사님들은 그래요. 굳이 제가 피드백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요. 네. 아니 그럼 굳이 피드백을 듣지도 않아도 되는데 하지만 이제 온라인 학습이 많아지면 많아질지 줄어들지 않아요. 제가 올 4월 달에 누군가에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강사님 온라인 학습을 70% 해주시고요. 오프라인을 30%만 준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강의의 컨텐츠를 지금 계속 녹화하고요. 지금 계속 소통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들도 지금 필요한 시점이 다가왔고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겠지만
피드백을 받아보는 거, 그게 저는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볼륨을 높여라. 강약 조절을 좀 해보자. 또 하나, 긍정적인 마인드, 이거 더 중요해요. 여러분, 아세요? 못한다 생각하고 어렵다 생각하잖아요. 제가 늘 입버릇처럼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나 못하니까 너가 대신해주면 안 돼? 나 이거 못 만지니까 네가 대신해주면 안 돼? 너무 습관처럼 나왔던 사람이 지금은 거꾸로 저한테 그분이 그래요. 할 수 있을까? 있겠지? 막 이러면 해보고 나서 연락을 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나부터 긍정적인 마인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긍정적인 마인드는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냥 잘하면 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잡고 가는 멘탈이요. 이 멘탈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긍정적인 마인드를 통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는 그 확고한 의지는 뭐예요? 계획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에 있어서 또 뭐죠? 실행력을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실행력을 가지는 것 자체부터가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는 필수입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주세요. 온라인에서 수업을 진행하실 때 줌으로 진행하는 이 수업에 있어서의 여러분 무표정은 아니 되옵니다. 네, 안 됩니다. 웃으면서 미소 짓고, 우리 그래서 첫 시간 잠깐 앞전 시간에 저거 했었잖아요. 미소 짓고 인사하고, 그쵸?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표정으로서 그 표정 하나에서 미소 짓는 그 동작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떤 다양한 생각에 사고를 열게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두 번째, 티칭이 아닌 코칭이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질문은요, 던져줍니다. 네, 오늘 기프티콘 한번 써볼까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지금 채팅창에 이렇게 올려주시는 수많은 내용들 보시잖아요. 그쵸?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또한 받고 한 번 더 그거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또 던져줍니다. 확인하기 위한. 그러면 확인하기 위한 질문 속에서 한 번 더 받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에 받고는 바로 뭘까요? 결론을 내리기 전에 확인이라는 거죠. 네. 그러다 마지막에는 내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해주는 것. 이렇게 질문을 하는 코칭. 이렇게 대화가 진행됐을 때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은 한결 더 부드럽고요. 정말 더 적극적으로 온라인상에서 많은 대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통의 3박자입니다. 소통의 3박자. 맞아요. 호응이요. 아이 컨택, 맞장구, 리듬감 있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 특히 화면 조그맣게 보일 수도 있고 크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움직임이 없으면 그렇다 너무 과도한 움직임은 주변 시선이 흐트러지지만 적절한 눈높이에 화면상에서도 보여졌을 때 여러분과 저와의 아이 컨택의 눈높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 컨택, 그 다음 딱 소리 나는 이런 맞장구, 그 다음 리듬감 있게 대화하는 거. 또 하나, 질문을 던졌는데 상대방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채팅에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바다, 아까 그 그림을 보니까 왠지 바다를 가고 싶다. 바다가 떠오르네요. 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제가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 맞장구와 끄덕끄덕입니다. 또한 그렇게 올라온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전달해 주는 거. 이렇게 소통이 되는 바디랭귀지와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라면 우리가 앞으로 진행해 나가는 앞에 제목 되게 와닿거든요. 고군분투하는 우리들, 고군분투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줌으로 힘들어하는 그대들, 우리들. 네, 정말 소통의 3박자 쉽지만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디지털 소통, 디지털 미디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앞에 디지털이 이제 꼭 나와요. 그런데 실용적 학습 중심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것을 요즘 에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뉴스, 화보, 잡지, 학문, 기사를 통해서 계속 저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안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요, 많은 것을 전달하는 것은 욕심이더라. 해보니 이더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정확하게 단락단락 끊어지더라도 그 욕심을 버리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소통의 창구. 그렇게 티칭이 아닌 코칭으로 바뀐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줌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가 아니라 줌에서 즐겁게 소통하는 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이 시간 즐거웠습니다. 저는 너무 즐거웠거든요. 우리 함께 했던 우리 많은 강사님들과 또 연수를 참여하셨던 다른 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소통이 잘 되는 우리 코로나 시대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훗날 여러분들 한번 뵙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